시작하시죠. 근력은 얘기하기 이전에 근력이 뭔가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근력은 뭐 여러분이 정의를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유리 버크샨스키, 러시아의 스트렝스의 아버지, 파워 훈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운동과학자 유리 버크샨스키가 얘기하기를, 그룹 근육군 또는 어떤 특정한 근육이 외부의 힘에 또는 저항에 상대해서 가장 크게 힘을 발휘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근력이다. 근데 그것을 이제 절대 근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건데, 이 절대 근력이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써왔고 최대 근력이라는 단어도 써왔다. 그래서 최대 근력, 절대 근력보다는 사실은 최대 근력을 많이 썼죠. 그럼 이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쨌건 간에 의지적으로 이 외부의 저항, 그러니까 나에게 나를 밀어내는 힘, 그럼 뭐 때로는 그것이 다 바벨이 되겠죠, 그죠? 200kg가 됐건 300kg가 됐건 그거를 향해서 의지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밀어내는 것이 절대 근력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시합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힘을 써서 발휘하는 근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밤에 저는 우리가 익숙한 절대 근력만 생각하지 말고 이쪽 분야에서 이미 근력을 트레이닝하는, 즉 선수들의 퍼포먼스, 운동 수행 능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따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데, 선수들이 여러분들은 오늘 얼만큼 근력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계시냐, 어떠한 종류의 근력이, 그리고 어떠한 특성의 근력이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선수를 아까 말씀한 대로 더 빠르게, 그렇죠? 더 파워풀하게, 더 폭발적으로 힘을 써서 좋은 순위를 거두고 메달 색깔을 금에 가깝게 갈 수 있게 하겠느냐. 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뭔가를 자꾸 하게 하고 땀을 흘리게 하면서 선수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사람도 이 현장에는 적지 않다. 오늘 오신 370명 여러분들 가운데 선수를 만나고, 골프 선수를 트레이닝하고, 스케이트 선수를 트레이닝하고, 축구, 배구, 농구, 야구, 육상, 수영, 어떤 선수들을 트레이닝하든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 코치와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성화된 근력, functional strength, 아주 기능적인 근력을 당신이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종류의 근력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절대 근력이 있고 absolute strength. 두 번째는 뭐냐? competitive strength, 경쟁적인 근력이 있고, 마지막이 training maximum, 훈련할 때 나타나는 최대 근력이 있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간단하게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죠? 네? 다른 종류의 절대 근력이다. 근데 어떤 게 가장 높아요? 절대 근력이, 여기서는 최대 근력 중에 절대 근력이 제일 높은데, 이 절대 근력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어쨌건 간에 외부의 저항을 상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밀어내고 끌어당길 때 우리 관절을 지켜주는 모든 구성 요소가 끊어지기 바로 전까지. 오케이? 큰 힘을 쓰다 보면 뭔가가 밀다가 근육이 찢어지거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찢어지기 전까지의 개인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힘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뭐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측정하기는 애매하죠. 왜냐하면 그 조금 차이에 의해서 이게 깨질 수 있고 찢어질 수 있고 파손될 수 있죠. 보통은 힘을, 벤치프레스를 가장 무겁게 밀게 하면서 여기다가 전기 자극을 확 줘가지고 얼만큼 또 힘이 나올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 absolute, 절대적인 근력은 측정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라 그래? comparative maximum. 요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합 때 여러분 축구 선수가 스쿼트를 하는 1RM과 그 다음에 이 시합 때 선수들이 한 발로 또는 점프 뛰고 빠르게 뛰어나갈 때 쓰는 그런 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절대 근력을 이 맥시멀 최대 근력, 절대 근력을 측정할 때는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없죠. 그러나 시합 때는 관절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 스트레스, 불안감, 염려,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관절이 쓰는 힘을 comparative maximum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수들이 시합장에서 연습할 때 쓰는 굉장히 불예측적인 상황, 불규칙적인 상황에서 우리 몸을 외부의 저항을 향해서 밀어내는 능력, 달리는 능력, 이런 것들이 comparative maximum. 트레이닝 맥시멈은 훈련할 때 쓰는, 훈련할 때 미는 거예요. 훈련할 때 여러분 어때요? 스트레스가 덜하죠. 동기유발도 좀 덜하죠. 그냥 오늘 진행하는 거 그냥 밀고 당기고 차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트레이닝 맥시멈이 가장 낮은 단계의 절대 근력, 맥심 근력이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힘이 측정되기는 좀 힘들지만 시합 근력에 비해서는 훨씬 높고. 그래가지고 이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기의 절대 근력과 요 시합 근력과 뭐 차이들은 좀 있지만 15%에서 25%까지도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경기에서는 이렇게 절대 근력 또는 최대 근력을 뭐예요?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많이 나오지는 않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오늘 근력에 대해서 오늘 선수 트레이닝 하는 분들하고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어려운,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방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방이 선수 트레이닝 방이어야 돼요. 선수들은 퍼포먼스에 경지에 이르러서 그것을 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개에 여기 가만히 보시면 스트렝스 데피시트이 있잖아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왼쪽에 보면 그 근력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다 그냥 보기 좋게 비둥비둥하게 비슷비슷하게 차이를 만들어 놨는데 선수들에 따라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절대 근력과 시합 근력의 이 근력 차가 더 많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어떤 선수는 굉장히 가깝게 올라오는 선수들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점핑이나 스프린팅 능력을 주로 하는 육상이나 또는 스피드를 중요시하는 뭐 축구나 농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절대 근력과 시합에서 나타나는 이런 근력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뭐다? 중량을 가지고 많이 운동시키면 안 된다. 어떤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냐? 근신경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가벼운 플라이메트릭 트레이닝이나 nerve stimulation, 운동 제어적인 운동을 줘도 이런 선수들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에게 어떻게 제가 늘 강조하는 조지는 트레이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비대 훈련을 해서는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스피드, 스프린팅, 점핑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절대 근력과 시합 근력과의 차이가 많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여기서는 근비대 훈련이 약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크게 근비대 훈련이 아니에요. 사실은 foundational strength, 기본적인 근력을 올려주는 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스피드나 러닝, 점핑과 같이 기능적인 동작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역도 선수처럼 힘을 써야 되는 이런 경우에 그 정적인 힘을 쓰거나 뭐 레슬러들처럼 막 이렇게 정적인 힘을 쓰거나 유도 선수처럼 이런 힘을 쓸 때 그 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절대 근력과 시합에서 나오는 힘이 그 힘이 어때요? 차이가 너무 또 많은 사람들, 그 힘만 놓고 봤을 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사람들은 또 어때요? 아까처럼 기능적인 동작이 아니고 힘으로 봤을 때는 이 힘의 차이가 넓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근신경계적인 또 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해서 올려야 된다. 차이가 없는 사람은 어때?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근력 훈련, 근비대 중심적인 근력 훈련인데 여기서는 바디빌딩처럼 가는 하이퍼트로피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사이즈가 아니라 뭐예요? 근절의 사이즈입니다. 살코미어. 좀 이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절과 근육 소포체의 근비대는 어떻게 다른가? 시합 근력과 훈련 근력의 차이가 많은 경우는 일단은 뭐예요? 이 훈련 근력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모티베이션이 없다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오케이? 막 그 훈련할 때 막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 우리 선수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고요. 그러한 모티베이션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큰 근력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이론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근력이 발휘되게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근력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근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하는 저 시합 근력, 오케이? 저는 시합 근력을 시합에서 발휘될 수 있는 근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언제 더 시합에서 쓸 수 있을 힘으로 나타나느냐.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근력의 종류를 이렇게 한번 결정해 본 거죠. 근육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랬더니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저 밑에서부터 1번, 2번, 3번 막 가잖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포인터를 못해서 그러는데 어때요? 시작 근력. 움직임이 시작될 때 그 시작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근력도 있고 이렇게 가파른 곡선이 올라가는 힘을 생성하는 비율의 근력도 있고 신장성, 근육이 관절이 늘어나면서 발휘되는 근력도 있고 또 다시 수축하면서 발휘되는 근력도 있고 이런 모든 근력들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시합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근력의 종류는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폭발적인 근력 요게 힘 생성 비율이라고 해서 rate of force development. 지금 제가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요. 0.2초 전에 이미 하얀 바로 0.0초에서 0.1초까지 이미 끊어서 많이 봅니다. 그럼 0.05초, 0.1초, 0.15초, 0.2초 이 순간에 이 선수가 얼마나 빠른 힘을 쓸 수 있느냐, 얼마만큼의 힘을 쓸 수 있느냐를 가지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도 예측하고 실제적으로 빠른 스프린팅 그리고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는 이런 능력, 오케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유도 선수가 상대방을 끌어당겨서 한 판으로 넘길 수 있는 이런 이 능력들을 키워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요. 선수 2명이 나오는데 선수 1과 선수 2가 나와요. 왼쪽에 있는 게 선수 1, 오른쪽에 있는 게 선수 2인데 선수 1이 F1에 도달했던 그 점이 있어요. 그 점과 P라고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이 쭉 나와서 그 선수 1이 가장 탑에 도달했을 때의 동일한 수준의 힘을 봤더니 오른쪽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쳐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선수 2의 절대 근력은 엄청 높아요. 선수 1보다는. 그런데 뭐야? 선수 1이 도달했던 탑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 선수 2는 훨씬 더 많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한 절대 근력으로는 실제적인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력이 될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우리가 키우려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근력의 질인데, 질이 높은 근력인데, 여기 보면 검은 거로 점점점점 한 게 이게 제가 많이 얘기하는 근비대 조지는 훈련, 무거운 거로 조지는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빨간 거로 점점점점점 한 게 파워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이게 어때요? 물론 무거운 거로 조졌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 끝까지 올라가지만 사실은 가까운 선에서 빠르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훈련이 파워 훈련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퍼포먼스는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최대 근력을 발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발현하는 능력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죠.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선수가 수영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최대 근력을 써가면서 수영을 하겠습니까? 최대 근력은 여러분 언제 측정이 가능해요?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은 이렇게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지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트레이닝에 이게 지금 이 스트로크가 그냥 레크레이션으로 그냥 완주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비팅, 이겨야 돼요. 어깨 근력이 됐건 하체 근력이 됐건 지금 절대적으로 근비대를 일으켜가지고 근육의 양과 그 근육이 시간을 무한대로 사용하면서 쓸 수 있는 그 힘을 높인다고 해서 이 퍼포먼스가 나오느냐는 거죠. 근데 많은 지도자가 그렇게 생각해요. 더 많이 들고 더 파워풀하게 많이 드는 것이 파워풀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게 아니냐면요. 이미 전문가들은 이 근력의 종류가 다르다. 여기 보세요. 맥시멀 스트렝스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스트렝스 스피드, 그 다음에 파워, 스피드 스트렝스, 스피드. 결국은 절대 근력은 스피드와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스피드와 파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단계가 거쳐서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제 세미나에 들어오시고 인스타에 들어오신 선수들을 트레이닝한다고 하는 여러분들 저에게 진심되게 정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이거 다 아셨던 겁니까? 그리고 각 부분의 근력 스피드 근력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까? 외국인 코치들은 이렇게 정의하고 이 얘기를 하며 무슨 운동이 스피드 근력에 좋고 무슨 운동이 근력 스피드에 좋은지 파워에 좋은지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스피드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프로팀에 있건 어떤 아마추어 팀에 있건 어떠한 실업팀에 있건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시키는 운동이 이게 어떤 운동이냐는 거예요. How do we know?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들이 아까 그 수영 사진처럼 여러분 이걸 보면 그냥 저는 그래서 이게 좋아요. 굉장히 파워풀한 이 움직임을 우리들이 만들어주는데 그렇죠. 김민정 선생님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창피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창피한 것은 아니지만 배워서 메꿔야 될 영역이죠. 그래서 오늘 선수 트레이너들만 들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근비대적인 훈련을 하게 될 때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근비대예요. 근비대. 버크샨스키가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근질. 오케이? 근질과 근육 소포체. 근절이죠. 근절. 오케이? 살코미어. 근육의 가장 기본적이고 구조적인 단위. 그 안에 검정 거로 채워져 있는 게 근절, 그리고 그 밖에 하얀 게 커넥티브 티슈, 근육 소포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근비대가 있네요. 하나는 뭐죠? 살코미어 하이퍼트로피. 이게 근절 비대. 또 하나는 뭐죠? 근육 소포체 비대.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근비대 훈련 좋아요. 자, 가만히 봅시다. 원래 섬유가 왼쪽에 있었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중간에 거를 한번 봐주실래요? 중간에 있는 게 원래 섬유라고 그러면 근육 섬유. 세포라면 안 쓰면 왼쪽으로 이렇게 위축되고 잘 쓰면 오른쪽으로 근비대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근비대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근육이 발생시킬 수 있는 힘으로 연결되냐, 근력으로 연결되느냐, 퍼포먼스로 연결될 수 있는 근력으로 연결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sarcomere 근절의 그 비대가 더 근력에는 공헌을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sarcoplasmic hypertrophy는 뭐다? 뭐예요? 요것은 근력의 컨트리뷰션이 낮아요. 심지어는 없어요. 그럼 폭발적인 힘을 써야 되는 선수들에게는 뭐다? 근비대가 치명적일 수 있다. 넘버 1이 그런 것이고 넘버 2는 기능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그렇다. 오른쪽에 탑에 있는 지금 탑에 있는 근육이 원래 섬이었는데 근비대로 우리가 조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 파란 텐던이 원래 위치에서 이것은 만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만큼 끌려 그럼 그만큼이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건 아니죠. 그만큼의 건에 텐던의 티슈에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텐던은 근육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근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능적으로 근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짓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보너스적인 요소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된다. 그럼 텐던의 텐션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동작이 느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드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 텐던의 부상 및 근육의 부상도 일으킬 수 있는 게 요것이다. 근데 저는 오늘 부상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원하는 근비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력 차이가 있을 때 근비대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근육세포체 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저희 딸이 오늘 제가 아침 새벽부터 대전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 아빠 제발 인스타 라이브 30분만 하시고 쉬세요. 그래서 오늘 딸이 부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려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재밌으세요? 저희 선수 트레이너 여러분들. 예.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선수 트레이너가 아니다. 그런데 좀 운동을 시킨다. 그런데 야, 이거 선수 트레이닝 쪽에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배우셔야 됩니다. 완전 재밌는 게 아니라 완전 유익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예? 아니, 제가 뭐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자, 선수 트레이너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이 여러분들 안다니까. 여러분들이 얼마큼 아는지. 특히 저 같은 인간 때문에 이제 안 돼요, 여러분들. 대충 갔다가는 맨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여기 지금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아세요? 진짜 이거 대학원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 지금 입학 시즌이잖아요.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제대로 듣고 공부하고 자기의 전문성을 높이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강력한 마음의 헌신을 갖고 저한테 와서 배우시든지. 여러분, 전통적으로 sarcoplasmic hypertrophy 근육 소포체의 이 비대 있잖아요. 이 근육 소포체의 비대와 근절의 비대, 특히 근절의 비대와 관련해서 이게 힘을 높여줄 수 있는 기능적인 근력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중량을 가지고 무겁게 sternus, submaximal 이런 훈련을 했을 때 근절의 비대가 있다라고 많은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 논문도 있고요. 오케이? 다시 지금 얘기 들으셨어? 제 거? 선수 트레이너를 잘 들어야 돼. Listen carefully. 저 중간에 있는 저 검은 것들이 늘어나는 것이 결국은 파워, 스피드 근력 스피드와 연결됐다. 그걸 아는데 이제 그거 어떻게 우리가 키울 거냐? 그랬더니 무거운 거 가지고 굉장히 적은 횟수를 해가면서 무겁거나 submaximal. 그러니까 바로 밑에 최대 근력 바로 밑에 쪽에 이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이것이 근절 비대로 간다. 이게 전통적인 견해였어요. 그런데 참
흥미롭죠.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뭐야? 굉장히 적은 로드, 부하지만 그것을 빠르게 시클리컬, 연속적인 동작을 사용해서 순간, 그 시간을 제한하면서 힘을 발휘하게 하는 훈련들이 이와 같은 질이 높은 근비대를 일으킨다. 야,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딱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때요? 속도. 그렇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갈게요. 아니, 저는 그냥 플라이메트릭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 좀 보십시다. 예? 여기 좀 보세요. 왼쪽에 버티컬, 힘, 호리존털 속도, 스피드가 가장 속도가 높은 행위라면 저쪽에 있는 절대 근력은 가장 느린 속도예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야. 맨날 이런 거 구글에 떠돌아다녀도 아직도 무거운 중량을 갖고 했을 때 중량을 내려놓으면 얘네들이 빨라지겠지. 빨라져. 이거는 팩트고 빨라지겠지. 바라는 거죠. I wish they get faster. Never. 3, 4주 동안 벤치프레스 열심히 하면 근비대 일어나지 않고 중량 많이 들 수 있죠. 그거 우리 뭐라고 그러죠? 근신경계의 적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Neurological adaptation. 자기가 필요할 때만 Neurological adaptation이라고 갖다 끌어쓰고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여기 있는 Maximal Strength 부분만 계속 조절되는데 스피드가 전혀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요. 이 인스타 라이브 방에서 가장 무거운 중량을 치는 것을 환영해야 될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저예요. 역도 선수였던. 선수 트레이너들만 들어오라고 그랬죠. 선수 트레이너방 모이십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선수들에게 필요한 근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정확히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몸을 알고 선수들의 근력을 발전시켜주고 발달시켜주고 향상시켜줄 수 있는 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검증된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의 밤을 채우고 계십니까? 이 자리 그냥 감독님 따라서 와서 평생 감독님 우승하시고 승리를 만드시면 나는 계속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안 됩니다. 지금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스타 라이브에 몇 명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30명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이 커뮤니티가 이 커뮤니티가 누구에게 연결됐고 난 누구 파다 이런 걸 다 버리고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력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막 질문 주는 건 이해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은 또 나중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라이브를 한번 갈게요. 오케이? 자,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합시다. 지금 내년에도 또 다시 메달을 따야 되고 실력을 내야 되는 애들에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주는 트레이닝들이 그들에게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시만이라도 잘못된 모드에 노출됐을 때 선수들은 희생당합니다. 저는 선수들을 변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문성이 없는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폭탄과 같습니다. 뭘 알고 차라리 그냥 진정으로 정직하게 내가 모른다고 얘기하고 가면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훌륭한 책들, 이런 훌륭한 증거들이 오케이? 지금 당장 논문으로 나올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오랜 시간 안에 진행된 경험된 그리고 그들의 지혜와 함께 펼쳐진 이러한 팁들을 받을 수는 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를 듣고 이 단어를 보니까 조금 더 이 단어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 단어가 친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 단어가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책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배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안 배웁니다. 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안 배웁니다. 큰 문제입니다. 팀에 들어가는 순간 크레딧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를 비난하십시오. 팀을 모른다고. 제가 팀을 모르겠습니까? 1996년에 팀을 들어간 사람입니다. 오케이? 저희 분야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칭찬합니다. 저 때문에도 많이 좋아졌다고. 저 그거 애써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정을 내고 오지랖을 피면서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만나서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안 좋아지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계몽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세팅에서 훈련을 시키든지 하루라도 공부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면 뇌가 썩는 겁니다.